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탄력성에 대한 어떤 연상암기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성은 수요 공급 함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탄력성이 큰 것은 좋은 것, 유리한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 10kg의 가격이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배 폭등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쌀의 소비를 그렇게 5배 폭등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쌀의 소비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매 식사 때마다 밥을 5분의 1 공기만 계속 먹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가격이 어떤 변했을 때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소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 그때가 탄력성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성이 작은 상태에서는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의식주 등 생필품, 그리고 극단적으로 난치병 환자가 꼭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 대체 약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약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약값이 오른 비율만큼 수요량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탄력성이 작은 경우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특정 브랜드의 청바지 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배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청바지 안 사면 됩니다. 그렇게 어떤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소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로 대응하기 쉬운 상태, 그게 탄력성이 큰 상태,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력성이 큰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힘도 많고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렸어? 내가 안 사 라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큰 것은 일단 좋은 것,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개념 정립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 모양으로 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도 수요량이 이렇게 크게 X축이 수량이고 Y축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크게 움직이는 이렇게 누운 상태,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가 탄력성이 큰 경우이고, 가격이 많이 올라도 수요량의 변화가, 그러니까 Y축이 큰 폭으로 변해도 X축이 변화율이 작은 이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가 탄력성이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경우가 이렇게 완전히 누운 상태, 기울기가 완만한 상태인데, 완만하도 못해 완전히 누우면 이제 완전 탄력적이 되고요. 기울기가 서다 못해 완전히 서게 되면 완전 비탄력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직각삼곡선, 이렇게 직각삼곡선인 경우 단위 탄력적, 그러니까 가격이 1% 오르면 수요량도 1% 감소하는 그런 동일한 비율로 변화되는 상태가 단위 탄력적, 그런 때 그래프의 모양은 직각삼곡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모양, 그래프 모양으로 연상하기를 한번 해보면, 우선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를 탄력적이라고 한다. 즉 가격 변화율보다 어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클 때, 그때가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클 때가 탄력적이다. 그리고 개념 정립을 이렇게 합니다. 탄력성이 큰 것은 유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 머리카락도 탄력적인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가격 변화에 대해서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탄력성이 좋은 것은 일단 유리하다. 그리고 운동선수도 탄력성이 좋은 운동선수가 운동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이 큰 것은 일단 유리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장해서, 그러면 탄력적이면 유리함으로 어떤 거래를 할 때 편하게 건방지게 누워서 거래한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고 납작해진다. 그래서
요런 모양일 때 탄력적이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니까 불편하게 서서 부동 자세로 이렇게, 그래서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래서 공급 곡선 역시도 탄력적이면 이렇게 눕고 비탄력적이면 꼿꼿이 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하시고요.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면 공급 함수가 P는 200입니다. 그럼 그려보면 완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P는 200에서 공급 함수가 P는 300으로 이렇게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는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수요 함수하고 이 첫 번째 공급 함수의 연립방 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이 수요 함수와 두 번째 공급 함수의 연립방 정식을 풀으면 균형 거래량, 그때의 균형 거래량의 차이를 계산하면 200이 감소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가격을 200에서 옆으로, 그 다음에 300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누우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탄력적이면 건방지게 누워서 거래한다. 근데 이거 완전히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5번 200 감소, 완전히 누웠으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2번 문제에도 보면 일단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그럼 그래프로 기존에 수요 공급이 있었는데 이 점선처럼 수요가 증가, 공급도 증가, 우측 이동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히 눕는다. 건방지게 유리하니까 완전히 눕는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완전히 누웠고, 그 다음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예,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주택 가격의 변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이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개념 차이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이 변해서 그래프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고,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곡선상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이 공급 곡선을 납작하게 눕게 그리면 되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꼿꼿하게 세워서 그리면 됩니다. 그럴 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을 실제로 똑같이 그려보면 가격의 상승이 이렇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는 요 작은 화살표 조금 올라갔고, 이 경우는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근데 여기는 탄력적일수록 크게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이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수요 공급 모두 장기가 되면 그 단기에는 대응책이 없는데 장기로 가면 여러 가지 또 대응책들이 마련되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 그런 여러 대응책들이 생기므로 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립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탄력적이면 그래프가 눕는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면 그래프가 꼿꼿이 쓴다. 그래서 이렇게 눕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완만한 것이고, 또 이렇게 서는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파른 그래프고, 그래서 기울기 값이 이건 작고요, 이거는 기울기 값이 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문제를 실제로 이렇게 풀어보면서 개념 정립을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